저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봐요.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투표 중에 플래비지트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재신임을 물으면은 웬만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각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동혁 지도부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땡큐인데 그 정치라는 게 결국 상대평가잖아요. 네. 저쪽이 더 싸우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 보이는 거지.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저쪽이 정신을 차릴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구를 다 지금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씬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네, 눈을 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입니다. 저게 2월 2일 이제 의원총회 당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친한계 의원들을 위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이제 강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미자 의원이 수습을 하자면서 100% 서로 수용하자, 대신에 이걸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지도부의 신임을 묻자,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거를 뭐 전당원 투표를 할지 말지 뭐 이걸 조만간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서 더 우세한 여론이 나오면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다시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뭐 반대표가 많으면 정말 뭐 불신임 될 수도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제 경찰 수사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게라고 판정되면 책임을 질 거고, 여기에 더 나아가 뭐 이제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뭐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와 결과에 뭐 이렇게 거치를 연동시키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밝혀지죠? 정치에서 항상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네. 언제예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올해 연초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 전에 나오겠어요? 지금 장경태 의원 성추행처럼 간단한 사건도 경찰이 결론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방선거 다 끝나고 이 알고 보니 제명이 잘못된 거고 당무감사위원회 자료가 정말로 조작이 있었던 게 맞더라, 그렇게 밝혀지고 책임을 진다고 해도 선거는 다 끝난 뒤에요. 우리 당의 장수들이 전국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나서 장동혁 대표 그때 가서 책임지면 뭐합니까? 그때는 어차피 뭐 선거 결과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대단히 공허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이제 뭐 이렇게 지도부 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원 구조상 뭐 이제 강성 당원이 좀 더 많은 뭐 이제 이런 구조인 것 같긴 해서, 뭐 사실 당권파 입장에서도 마냥 불리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뭐 이제 부결이 나면 그럴까봐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뭐 당대표 목을 치면 이제 당신들은 뭘 걸 거냐,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 자리를 걸 거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결과가 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관측하세요? 일단 당권파가 다수긴 하니까 뭐 사퇴하라는 게 다수가 나오진 않겠죠. 대신에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일단 재신임 투표를 갔다는 것 자체가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60대 40으로 뭐 신임을 해줬다라고 해도 40%는 현직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리더십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리고 그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대 4, 뭐 7대 3으로 나와도 참 민망한 결과지만, 오히려 그거는 당권파가 이용할 겁니다. 이거 봐라, 재신임 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김영태 의원이 최대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제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의뢰 그 말 자체가 밝혀지지 않은 걸로 징계한 거잖아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쫓아낸 거잖아요. 추정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뭐 우리 당도 지금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을 제명한 사례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녹취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잖아요. 지금 IP 갖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경찰도 확인할 수 없을걸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을 오라고 한 다음에 자,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면은 모르고 있었어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겠죠. 어떻게 밝힐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밝힐 수 없는 거 갖고 그게 밝혀지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윤리위의 심판 자체가 무성의하게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진지를 전 자백하는 거라고 보고, 우리 아까 신스틸러 시작할 때 장동혁 대표가 눈 감고 있는 사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지금 이 자중질환을 겪고 있는 국힘 상황과 딱 일치하는 게 저희가 군대 가면 군대 딱 이등병으로 들어가면 야 너 눈 감아봐 딱 이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저녁 일이야. 딱 하는 게 늘 있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딱 눈 감은 상태에서 본인의 지금 앞길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든 쫓아냈는데 이거 내용 수습 못합니다. 저는 제명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친한계를 뭐 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방선거 대패는 예견되어 있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의총을 여는 게 참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미 결론 정해놓고 윤리위 꾸렸잖아요. 윤리위 심판까지 냈잖아요. 결론 다 정해놓고 마치 의총 열어서 의견 수렴한 거진 척 하려고 지금 의총을 전 열었다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카드를 다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길이 지금 깜깜하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제명 자체가 순서가 역전됐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보이고 있죠. 앞서 이제 수사 의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틀 전에 있었던 의원총회 당일에는 수사 의뢰한다는 언론 보도가 쭉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공지 문자를 돌리기를 수사 의뢰라고 하는 건 잘못 전해진 거다. 이미 그 수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그러면은요. 이게 도대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사후적으로 뭘 고치는 게 많아요? 윤리위에서 결정문 나왔을 때도 새벽 1시 15분에 결정문 내놓고 당일 오전에 12시간이 지나기 전에 2번이나 고쳤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썼는지 아닌지에 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고쳤고 이 수사 의뢰 부분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할 때는 어떤 죄명으로 수사해달라는 걸 정해서 수사 의뢰를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거를 무슨 김건희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수사해달라고 해요? 그게 성립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시점에 그렇게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께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혼선을 짚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순서에 있어서도 증거 확보 안 해놓고 제명부터 때려놓고 경찰 수사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아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그럼 제명하기 전에 충분히 했어야죠. 이걸 사후적으로 계속 의총에서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많이 뒤틀려 있다라는 생각 들고 조금 더 말해도 되나요? 그걸 말씀하시죠. 길게 말씀드리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 윤리적으로 도 맞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도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정치 윤리적으로는 이게 왜 맞지 않냐면 이게 일종의 도편 추방제 같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해놓고 그 제명을 결행한 당대표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거는 결국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았냐 그르냐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려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수파가 보기에 소수파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전당원 투표에서 그걸 정당화 합리화해서 찍어내고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과두 지배 즉 몇 명의 소수의 그 우두머리가 모여서 정당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합리화 정당화해주는 기제로 전당원 투표를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 추방제처럼 악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맞지 않다. 그다음에 이게 왜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냐 하면 이거 사례가 있어요. 2017년 연말에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서 이런 전당원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대표의 재신임을. 그 당시에 그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 드라이브를 거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승부수로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현직 당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재신임 투표 붙이면요. 웬만하면 당원들이 계속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재신임이 높게 나왔고 그래서 합당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재신임 물으면은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게 나올 거예요. 이게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투표 중에 플레비지트 같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권위주의 체제에서 지도자가 자기의 재신임을 물으면은 웬만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계속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플레비지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온당한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당권파가 제안한 전당원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친한계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든 엑시트 돼야 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지방선거 불과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수습하고 어쨌든 지방선거 모드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출구 없는 이제 갈등으로 계속 격화만 되면서 어떻게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런 조짐이
정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송영원 전 대변인과 좀 각이 좀 안 서는 것 같은데 좀 맞는 말씀 아니 하시니까 뭐 그런 이제 거예요. 누군 다 합리적인 각을 말씀하시니까 세우기- 댓글에 엄청 응원하는 댓글이 많네요. 각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네. 장동혁 지도부 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저희 민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땡큐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인데 약간 정말 근데 야당 복이 너무 많어. 선거를 앞두고는 고개를 들면 안 되는데 네.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의자가 뒤로 미쳐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어제 사실 이 지방선거 저희가 막 당내에서도 야 이러다가 진짜 대구 공부 빼고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어제 전환길 씨의 귀국하는 거 보면서 야 대구 경북도 되는 거 아니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지도부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래요.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잘한다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냥 민주당의 선거만 생각하면 아유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정당훈 형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를 지금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런 행태가 우리 당이라고 언젠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당도 뭐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당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도 비판을 하려면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정당 운영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하는 거지 각을 안 세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정당 운영이 별로 바람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굴러가고 제 있는 것 말이 그 같지는 말이에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 내홍이로 번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 합당 두고도 뭐 이제 어떤 국무위원과 그 현직 의원이 뭐 이제 합당에 대해서 뭐 미래학이다 뭐 이제 이런 류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도 공개되고 사실 이거는 현직 국무위원이 당무 개입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정말 세게 물어뜯을 것 같거든요. 막 취재도 하고 그래서 막 누구다 막 이러면서 밝히고 막 이럴 텐데 국민의힘 지금 뭐 이제 그럴 겨를이 없죠.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쌈박질하고 있는데 남들 싸우는 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지경이니까 사실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얘기예요. 야 진짜 야당복이 많다. 사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아가지고 난리 치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건데 잘 넘어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뭐 야당은 저에게 거의 뭐 로또죠. 뭐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또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진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 정치라는 게 결국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 지금 거대 양당제에서 지금 누가 더 못하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래도 국정 지지율은 지금 60%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는 있죠.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지금 당내 내홍이나 이런 것들 뒤에 다른 씬에서 좀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또 저희가 안심하면 안 돼요. 저쪽이 더 싸우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높아 보이는 거지. 그렇죠. 저쪽이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정신을 차릴 아까 엑시 예. 출구 전략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구를 다 지금 폭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응원하시는 걸로 장동혁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나름 장동혁 대표도 지선 준비를 국힘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정훈 의원을 이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내세웠어요. 사실 조정훈 의원 이제 사실 저번 총선에서 더불어 시대전환이라는 이제 진보당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이제 입성을 국회에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이제 전향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마포에서 당선될 때도 사실 그런 좀 진보적인 이미지가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성국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고성국 씨가 마포로 이사 왔다고 하니까 뭐 이제 뭐 특별 당원이다, 잘 모시겠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스탠스가 좀 변화하는 것 같은데 지도부에서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중도 성향의 젊은 의원 하면서 내세운 인재영입위원장이 뭐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도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나이가 약간 생물학적으로 젊다든가 혹은 지역구가 서울이라든가 혹은 민주당 출신이라든가 왜냐하면 조정훈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사를 기용한다고 해서 그게 중도 확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작심하고 쓴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민주당에 몸담은 적이 있었던 인사를 기용하면 마치 중도 확장이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강한 그 지명직 최고위원만 해도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 그렇죠. 하셨고 탈당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배지 달았는데 유턴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을 중용하면 중도 확장이 되느냐? 고성국 씨한테 특별 당원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한 분을 보면서 누가 중도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이 인재 영입위원장이 되면은 어떤 인사들이 영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크게 잘못된 인사다.
상당히 센 표현입니다. 사실 아. 당에 몸담고 있으면 쓰기 쉽지 않은 쓴 표현인데 소리 하셔야죠. 아니 이건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어요. 네. 바로 나오잖아요. 이런 인사가 임명이 되면 과거에 네. 어떤 말을 했는지. 그렇죠. 저는 아주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이렇게 또 이제 협치의 기운까지 야당을 극찬하며. 뭐 저희 당에서 뭐 그러니까 위성 정당에서 계셨던 분인데 저는 그 조정훈 시대전환 때 거셨던 현수막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니까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다가 시대전환이 아닌 방향전환하셔서 우측으로 가신 분인데 글쎄요 뭐 지금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실 때 뭔가 막 엄청나게 센 발언 안 하시고 되게 합리적이고 온건한 예, 분이었던 그런 발언을 것 했기 같아요. 때문에 네. 아마 중도 외연 확장에 뭐 카드로 쓰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을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당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배 자체가 저기 오른쪽 끝에 가 있는데 그 중앙에서 그 헤엄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입해요? 뭐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어서 그래서 그래도 조정훈 의원 그래도 의정 활동하는 동안 계속 뭐 가끔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차분하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이미지가 좀 국민들에게 가 있을까? 근데 지금 출연한 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특별당원 고성국 유튜버 거기 나가서 발언한 걸 보면 아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수락한 것 자체가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스탠스에 맞춰서 가겠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조정훈 의원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아니라고는 하셨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나름 합리적 중도적인 뭐 이런 이미지는 이미 있었죠, 고성국 TV 분명히. 출연으로 저는 상쇄가 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중도적 사람들이 없는데 네. 무슨 영입이 되겠습니까? 다 오른쪽에서 강하게 윤어겐 외치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만 아마 지금 인재 영입해달라고 몰려들 텐데 네. 그런 사람들 옥석 몰라요. 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사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모습 아름답네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했어요. 사실상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정치적 돌파구 차원에서 지금 당 내용을 외부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게 뚫어보고자 하는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뭐 이제 받아줄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요. 이것도 고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메시지와 오늘 메시지가 결과 기조가 다르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요. 영수회담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 연일 SNS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이 말싸움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기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물론 그게 일종의 반어법을 넣어서 쓴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제1야당 대표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오불관은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말로 비판하고 관여하지 않겠으니까 네. 알아서 잘 해봐라라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럼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영수회담 제안해요? 기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오늘도 적극적으로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혼선을 빚어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올해 1월 2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 등등이 이 계엄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니까 당대표에게 계엄에 관한 입장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랬었죠. 그랬는데 1월 7일에는 계엄에 대해서 나름의 사과라는 그 표현을 쓰긴 썼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식으로 5일 만에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지금 어제 결이 다르고 오늘 결이 다르고 이런 거예요. 이러면은 제1야당 대표의 말에 어떻게 무게가 실립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당대표의 말에 무게가 안 실릴 때 국민들께서 제1야당에 대해서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원칙을 지키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원칙이 뭐냐? 그러니까 24년 12월 3일에는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다가 1년 뒤에 갑자기 괜찮았다고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 이건 정치적인 모략이다라고 하셨다가 1년 뒤에는 또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원칙을 계속 지키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역시.